네.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언제 이제나 저제나 출마 선언을 하나 싶었는데 정청래 의원이 오늘 드디어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어제 그 KDLC 그 네. 정견 발표장에서 그 김민석 의원이 언론이 그렇게 궁금해하는데 오늘 정견 발표장에서 드디어 출마 선언하는 모습을 보게 되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자극받았는지 사실 사전에 어제까지는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었잖아요. 오늘 네. 아침에 단독이 나왔었죠. 네, 그래서 정청래 의원이 오늘 오후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 내용 저희가 요약해서 잠깐 영상 준비했으니까요. 보시고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당정청 원팀 원보이스로 이재명 대통령 곁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에게 끝까지 의리를 지킬 사람은 선당 후사를 실천해온 저 정청래입니다. 지나온 길을 보면 나아갈 길이 보입니다. 믿을 사람은 저 정청래입니다. 저는 당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할 생각이 없습니다. 당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하나씩 내용을 좀 뜯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제일 처음 거 지금까지 뭔가요? 그래왔듯이. 저도 나도 그래서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가 제일 이게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지금까지 원팀 그래왔듯이 당정청 원팀 원보이스로 이재명 대통령 곁을 끝까지 지키겠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진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도 그럴 사람들은 사실 쓰지 않는 수사이긴 하죠. 그리고 원래 본인이 안 그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네. 뭐 이런 그다음에 표현 끝까지 그리고 지키겠다. 너무 많아가지고 어. 그러니까 원팀 원보이스의 반대들이 너무 많아서 그쵸. 이게 커뮤니티에 뭐 정청래 당대표 행보다 뭐 하면서 이제 그 당청 관계가 깨진 것들을 정리해서 올려놓은 게 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제가 주기적으로 찾아보는데 한번 제 노트북 한번 잡아주실래요? 이거 이사에 이걸 계속 업데이트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정청래 눈 당대표의 아파요. 행보 정리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뭐 이제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이제 뭐 서삼석 이병훈 인사 영입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대통령실은 이제 조용한 개혁을 원하는데 몇 번 말해도 안 듣고 페북에 반대되는 메시지 계속 올림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요 보면 한 20가지 정도 있어요. 근데 물론 내려주셔도 되는데 여기에 모든 것들이 이게 다 해당하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것들은 정청래 대표에게 무리하게 당청 관계 프레임을 그러니까 당청 관계가 안 좋다는 프레임을 거는 그런 맥락의 단어들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종합하면 지난 1년에 있어서 당청 관계가 원팀 원보이스였다. 이 말에 진짜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이제 출마 선언에 가지고 왔다는 점에서 좀 놀라웠다. 그리고 이 대목은 이제 김민석 전 총리, 그러니까 김민석 의원을 겨냥해서 한 말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에게 끝까지 의리를 지킬 사람은 선당 후사를 실천해온 저 정청래. 지나온 길을 보면 나아갈 길이 보인다. 믿을 사람은 저 정청래라고 이것도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앞에 단어 두고 보십시오. 두고 보십시오. 두고 보십시오. 이거는 누구를 향해서 두고 보라고 하는 얘긴지 그러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당대표 출마 선언에 두고 봐라. 내가 지킬 거다라고 얘기한다는 게 김민석 전 총리는 안 지킬 거다라는 걸 전제한 얘기이기도 하면서 다양한 포석을 둔 단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길게 보자면은 이게 출마 선언문이 있잖아요. 오늘 이거 반응을 취재하려고 전화를 많이 했는데 다들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봤는데 과거 얘기가 너무 많더라고요. 맞아요. 과거 얘기 너무 계속 많아가지고 했던 얘기들. 했던 얘기고 뭐 새로운 얘기가 딱히 없어서 하나 굳이 있었거든요. 골라서 우리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나마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이 이제 뒤에 나올 얘기죠. 대권 얘기. 아니 근데 그 전에 나는 이게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면서 어쨌든 이게 정치는 출사표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게 계속 믿어달라고 하는 거잖아. 나 끝까지 지킬 거고 나 내 지나온 길을 봐라 이렇게 믿어달라고 호소를 하는 상황도 좀 이게요, 1년 전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 출마 선언할 때 했던 거기 있던 얘기인데 지금 들으면 되게 재밌거든요. 제가 어떤 그냥 얘기예요? 읽어드릴게요. 네. 저는 누구보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길과 하고자 하는 일을 잘 압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저는 정치의 방향과 속도가 맞는 동지이자 베스트 프렌드입니다. 아. 최고의 당정 관계로 정부와 호흡을 맞추겠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와 찰떡같이 호흡을 맞추고 월 1회 장차관 간담회 당정협의회를 열어 정부와 의견을 조율하고 대통령실과 정책 방향을 사전에 논의해 국민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정부 야, 정책이 이거 근데 못했잖아. 제대로 성과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했었죠. 1년 동안 그 작년에 출사표에서 밝힌 것들을 지켰다면 이런 얘기를 굳이 지금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겠죠. 그렇죠. 믿어달라고. 그리고 진짜 재미있었던 거는 대선 불출마 선언이에요. 좀 애매해, 그쵸. 그것도. 그것도 그렇죠. 그 기자들이 이제 끝나고 나서 백불에서 이 부분을 물어봤어요. 그게 뭐라고 어떤 물어봤어요? 의미냐라고 했더니 있는 그대로 봐달라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추가 질문을 바로 하시더라고요. 그럼 기회가 와도 어, 도전 안 하는 거냐 얘기했더니 다시 한번 기자들이. 예, 그거는 말씀드린 대로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다라고 얘기해서 이건 그러니까 이게 사실, 보통 이런 걸 우리가 조건부 뭐, 조건부 대선 불출마라고 그렇지. 얘기를 하는 건데 예. 근데 약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대선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이는 것 대단히 좀 그렇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 저격하는 건가? 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당대표 아. 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나쁜 게 아니에요. 아니 뭐 당대표를 잘하면 당연히 대권 도전할 수 있는 거고. 아니, 그리고 대다수의 당권 도전하는 그 당대표를 지낸 분들 혹은 당대표에 도전하는 그런 중량급의 정치인들은 다 어느 진영이건 차기 대선 주자로 여깁니다. 네. 아닌 정청래 경우도 대표가- 있어요. 아닌 경우도 있어요. 아닌 경우도 있지. 아닌 아, 경우도 왜냐면은 대선 주자는 관리형 당대표일 아, 경우에. 아니, 뭐 국민의 그런 경우는- 국민의 의지가 모여야 되는데 어. 예를 들면은 그 갤럽에서 한 7% 나오면 그런 얘기 해도 돼요. 그런데 음. 지금 정래 의원은 몇 %인가요? 제가 최근에 본 거는 그렇게 안 나왔던 것 어. 같아요. 아니, 어쨌든, 이제 묻지 않았는데 조건부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대목도 참 흥미로웠습니다. 이건 김민석 그 총리 겨냥한 얘기죠. 그렇죠. 음. 딴지 게시판에서 하도 그 김민석은 당권이 아니라 대권을 노리는 거다라고 음. 하면서 비판 글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그것만 보면은 이게 공격 카드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텐데 당 대표가 대권을 노리면 안 되는지 음. 그것부터가 저는 음. 왜 그게 이제 비판받아야 될 지점이 되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당 대표 잘하면 대권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김어준 씨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차기 주자로 김민석 총리를 키워주고 있다는 식의 네. 얘기,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해서 네. 약간 어. 분란이 됐던 음. 것 같은데. 1%입니다. 네. 네. 1% 최근 여론조사. 최근 여사 6월 아. 2주차 연대 오세훈 9, 한동훈 8, 조국 7, 김민석 5, 장동혁 3, 강훈식 2, 송영길 1, 이준석 1, 황교안 1, 이진숙 1, 김부겸 1, 정청래 1, 홍준표 1이니까 이진숙 의원보다 적은 거예요. 왜냐면은 네. 이것도 순서대로 배치를 하거든요. 같은 1%. 같은 1%지만 근데 시기가 중요하겠죠. 이게 그러니까 그 김어준 씨는 문제가 됐던 게 이재명 대통령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음. 바로 그 얘기를 꺼내니까 차기 주자 육성 교육이라느니 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권이 끝난 지 1년도 안 된 마당에 그 얘기를 꺼내니까 이제 논란이 됐던 건데 네. 사실 김민석 총리도 여기에 대해서 그럼 대권 생각이 있냐 물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있다고 얘기하는 게 논란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얘기는 그렇죠. 안 하겠죠. 안 근데 하는 게 그거는 맞지. 정치적 수사일 뿐이고 음. 사실 당대표를 잘해서 총선을 이기고 하면 당연히 그 대권을 음. 도전한다 한들 그거 뭐 비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과로서 평가받아야 되는 일이지 이게 그걸 도전한다는 것만으로 비판받아서는 안 될 일인 것 같아요. 김민석 후보도 얘기를 했죠. 정치인은 현재 주어진 일에 그 복무하는 것, 그 최선을 다하는 게 자기에게 주어진 그쵸. 사명이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그러니까 했죠. 지금 김이 다 빠지고 있잖아요. 음. 뭐 하나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선까지 가지고 온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박성준 의원 페북 보셨나요? 저는 이게 딱 보자마자 박성준 의원이 생각났거든요. 박성준 의원이 어떤 페북을 올렸는데요? 박성준 의원이 페북에다가 당대표가 대권 도전한다는 것은 이건 기세에서 약간 밀리는 것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또 보자마자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당대표라고 한 것은 사람들이 당대표를 찍는 것은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럴 만한 자질이 있겠구나. 그런 그릇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서 찍기도 한단 말이에요. 음. 마치
정원호 후보가 서울시장에 나왔을 때 나 대권 생각 없다. 음. 이게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서울시장 어쨌거나 대권의 교두보가 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나는 대권을 노려봐도 되는 사람이다. 그런 야망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기세가 있다. 이런 걸 보면서도 찍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꼬리를 내리는 거라서 약간 조금 박성준 의원 표현대로 따르면 기세가 없어 보인다. 그 정치인이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단언하는 거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조건부잖아요. 얘기를 하지 말든가. 그럴 아무튼 거면. 기세에서 좀 네. 약간 좀 네. 밀렸다. 그리고 오늘 그 출마 선언 그리고 그 선언문 내용도 그렇고 그 이후에 기자들과의 문답도 그렇고 네. 새로운 논란을 또 던진 게 있었어요. 어떤 부분? 그러니까 합당 문제. 합당. 조국 혁신당 당대표가 되면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에 대해서 전당원 투표로 묻겠다. 그렇죠. 이거 근데 좋은 카드인지 모르겠어요. 왜 이 얘기를 또 합당에 다시 대해서 불을 붙였어요. 지방선거가 평택선거가 그렇게 끝나고 나서 과연 조국혁신당 합당에 대해서 찬성을 할 분이 많을까? 그러니까 대권 후보,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총선이나 대선을 앞두고 범민주 진영이라고 할까? 이런 곳이 다 연대하고 뭐 결선 투표하고 해가지고 하나의 후보를 선택한다든가 아니면 선거 연대를 하는 거는 좋은 방법이지만 지금 와서 이게 합당에 대해서 동의할 분을 물어보면 나는 전당원 투표 부르면 이거 깨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그 먼저 조국 혁신당의 의사부터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 그치. 아니에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거기서는 지금 뭐 어쨌든 간에 분명한 메시지를 뭐 일단은 단독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네, 자강 얘기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자강 얘기도 하고 합당 얘기도 하고 혼재돼 있잖아요. 근데 그걸 정리를 해야지. 민주당은 되게 큰 정당이잖아요. 큰 정당이 왜 그 작은 정당한테 미리 우리 의견은 이거야라고 그치. 왜 정해야 되냐는 거죠. 그렇지. 거기서 입장을 정하고 나서 오면은 야 얘네가 이렇게 한다더라. 우리 당원들 생각 물어볼게.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지. 맞죠. 거기서 합당 제안이 없었는데 우리가 먼저 한다는 것은 이것도 배를 먼저 까는 일이잖아. 그렇죠. 협상의 A, B, C를 모르는 일이죠. 예. 그래서 이것도 이게 과연 좋을까? 만약에 이런 거예요. 만약에 그 전당원 투표를 했어요. 합당이 더 많이 나왔어요. 근데 거기서 조국혁신당이 우리는 합당을 해야 되잖아요. 조국혁신당은 조건을 여러 가지를 더 내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왜냐하면은 당원의 뜻으로 합당이 확인됐기 때문에 여기서의 갑을 관계는 조국혁신당이 갑이 바뀌는 되는 거예요. 거죠. 만약에 합당으로 나온다면은. 네. 그리고 정청래 대표는 지금 과연 그럴 만한 상황인가? 당대당 합당을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흡수 합당을 하겠다는 것인지도 밝히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당대당 합당을 하게 되면은 새로운 창당을 해야 되는 것이고 흡수 합당을 하게 되면 조국혁신당을 없애고 민주당이 들어와야 되는 것인데 그것조차도 아마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할 것 같긴 합니다만 그것도 밝혀야 되긴 한다. 이 얘기를 1월에 우리가 다 했는데 근데 또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내가 그 합당 제안한 날 이제 5,000피 돌파한 날이었잖아요. 5,000피 돌파할 줄 내가 알았냐? 근데 그것도 그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날 9시 다시 맞아요. 찾아봤어요. 오전 9시 9분에 코스피 5천 네. 돌파하는 거 축하한 메시지를 올렸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5천을 넘어간 걸 알고 9시 30분에 최고위를 한 다음에 긴급 브리핑을 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거는 다음날 미뤄도 됐었던 거였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지금 한 말씀 드리면은 네. 지금 5,894분이 보고 계신데요. 김민석 전 총리님 오시기 전에 1만 명 찍을 수 있게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제 곧 도착을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선호 투표 얘기도 했어요. 선호투표. 작년에 우리가 이제 7월 2일에 당무위원회에서 당대표 선출 방식 선호투표 적용하는 거 의결했다는 내용 문건 김자윤 기자가 입수해서 네, 맞아요. 아마 거의 언론 최초로 그 실물 문건을 네네네. 보도를 했어요. 그 다음날 보니까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황명선 최고위원인가요? 네. 이제 들고 공개를 했는데, 강독부원인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네. 네. 근데 이 취임식장에 있을 때 결정됐다. 작년에 나는 몰랐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자기가 그 취임식장에 있을 때는 선호투표로 결정돼서 그래 그러면은 그거 오케이 했는데 그러니까 당원당규 위반이라는 얘기가 있어서 보니까 그렇더라. 그래서 당원당규 위반 논란을 해소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당무위원회는 만약에 7월 이번 2일이었잖아요. 네? 당무위원회는 7월 네. 2일이었잖아요. 근데 근데 아무튼 당대표 입장이 바뀌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게 이제 그 이번
이번에 이게 당헌당규 위반이라면은 지난번에 정청래 대표가 뽑혔던 그것도 사실상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2명밖에 안 나오긴 했지만 그것도 사실 당헌당규 위반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적용이 된 상태에서 네. 결정이 된 상태에서 치른 전당대회 회의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1년간 했던 모든 결정들이 다 무효로 정당성을 되는 거지. 상실하는 거란 네, 말이에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와서 이거를 왜 하는지 전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네.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선호 투표제를 하면은 비호감 캐릭터가 가장 불리하기 때문에 가장 문제는 삼는 사람이 비호감 캐릭터라는 그럼 아니 반증이다. 그 이게 전략으로 그러면 맞냐는 거죠. 근데 와. 결선 투표가 어차피 있기 때문에 네. 뭔 말인지 결선 알아요. 투표가 있기 때문에 네. 선호 투표가 도입됐다고 해서 크게 어떤 유불리를 따지기가 굉장히 어렵단 음.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태클을 거는 이유가 뭘까? 그걸 모르겠어요. 그 이제 결선 투표까지 일주일 있나요? 만약에 결선 네. 투표를 하게 되면 그 일주일 동안 뭔가 경천 동지만한 이슈를 뭔가 예를 터뜨리려고 하는 거일 그런 수도 것인지. 있겠죠. 그 보안 수사권 빨리 해주시면 안 돼요? 저 보안 네. 수사권 얘기해야 될 것 네. 같아가지고. 그리고 보안수사권 이제 폐지 관련해서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제 복수안을 만들어서 5월 처리를 당정협의회에서 당시에 논의를 했었고 올 초에 그 추후에 이제 한정혜 정책위의장이 당 사정 때문에 이제 미뤘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보도가 나왔었는데 이거 관련해서도 정청래 의원이 정부가 당에 요구했다는 것은 당대표한테 제일 먼저 말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한병도 원내대표도 연락받은 적 없다고 한다. 당대표는 요청받은 뭐 없다. 원내대표도 없다고 한다. 그래서 또 논란에 불을 지폈어요. 일단 정부의 카운터 파트너는 원내대표 아니고요. 당 대표가 아니고요. 한정희 정책위의장.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와 정책 관련 소통하는 창구는 한정희 정책위의장이란 말이에요. 네. 그 한정희 정책위의장은 의총에서 김민석 총리 얘기가 맞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것만은 이제 증명이 되는 것이고 그거를 이제 그 당시 상황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들었다 못 들었다 이거는 좀 지실공방 양상이긴 한데 한정희 정책위 의장이 얘기를 저는 어느 정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대표가 임명한 정책위 의장이고 네. 중요한 검찰개혁은 당대표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 사안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보고를 안 했을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이 중요한 사안을 그럼 정책위 의장이 자기만 알고 있었겠나? 당정협의를 해놓고 만약에 그랬다면 아니 그건- 근데 그때 토론회도 열었잖아요. 그래서 네. 본인이 토론회 얘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토론회 여는 것도 당 대표 측에서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토론회 여는 것조차도.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고려했을 때 법안 처리는 어불성설이었다라는 얘기인데 그 얘기를 정청래 대표도 하더라고요 오늘. 근데 얘기를 듣지 못했다. 그러니까 말장난하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나한테 그럼 전화했었어야지. 연락을 못 받았다는 얘기를 김민석이 나한테 강조하죠. 전화 안 했지 않느냐라는 얘기만 하고 있는데 그걸 그렇게 얘기하면은 또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당정협의 그러니까 시스템이 과정이 있잖아요. 있고 그리고 김민석 총리도 그 백문백답에서 그 얘기를 했죠. 이거 다 당정협의이기 때문에 정부에 다 기록이 남아 있는 사안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만약에 진짜 한정혜 정책위원장이 본인만 알고 보고를 안 했다? 그러면 그 당 이거 이제 엉망진창인 거죠, 당이. 그러면 그 정청래 당대표 체제가 당시 시스템이 이게 엉망이었다. 이렇게밖에 귀결이 안 되는 조금 이따가 사안이에요. 당사자께 한번 여쭤보시죠. 네, 그 질문도 할 예정입니다. 저는 그 보안 수사권 얘기하는 게 제일 어이가 없었어요. 그거는 요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네. 보안 사건 관련해 가지고 질문이 있었는데요. 장윤기 사건으로 저기 보안 사건 폐지 요구가 일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입장을 물었더니까 보안 사건 완전 폐지는 한 점 한 획도 고칠 수가 없다. 제가 100% 폐지 마무리하겠다라고 했고요. 관련해서 추가 질문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보안 사건 폐지에 대한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저는 이제 보안 사건 폐지 문제점은 누구보다 공부를 많이 했다. 요구권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은 검사나 피해자, 검사가 피해자나 가해자 만나서 확인할 수 있는 확인권, 면담권을 두면 많은 문제가 해결된다. 그 밖의 사항은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라고 자, 했어요. 이걸 듣고 제가 공부를 많이 했다라는 부분이 되게 웃기고 확인권이랑 면담권이라는 부분이 대단히 웃겼는데 일단은 대통령령에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이라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관련하면 이제 그 아래에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건데 우리 여기 보면은 지난주 이슈 전파사 보시면
참고 내용이 네, 나옵니다. 얘기를 하는데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여기 들어가면요. 수사라는 게 뭔지가 나와요. 수사라는 거는 임의 수사라는 게 있고요. 강제 수사라는 게 있습니다. 임의 수사가 확인권 면담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임의 수사라고 보면 이제 임의 수사라는 게 이제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 불러갖고 얘기 듣고 조서 남기고 이렇게 기록하는 것 자체가 임의 수사고, 그리고 임의 수사는 말 그대로 강제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확인권 면담권 해놔도요. 그러면은 이게 강제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검사가 불러도 피의자가 안 가면 그만이에요. 안 가면은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보면은 대단히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임의 수사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임의 수사에 일단은 수사 그 변호사 여기다가 잠시만요. 수사의 개시를 알려야 되고, 그다음에 출석 요구, 그다음에 수사상 임의 동행 시의 고지, 심야 조사 제한, 장시간 조사 제한, 뭐 휴식 시간 부여, 뭐 이런 것들이 임의 수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상세하게 기술이 돼 있고요. 그 밑에 강제 수사에는 긴급 체포, 현행범 조사 석방, 구속영장 청구 신청, 구속 전 피의자 신문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공부를 도대체 뭘 보고 공부를 했다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확인권과 면담권을 준다라는 것 자체면 그러면 그걸 보고 조서를 안 쓸 거예요?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 자체가 임의 수사라는 거고, 임의 수사라는 거라는 명제에서 본다라면 그거는 검찰 보안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명제와도 다른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본인이 보안 모르는 것 수사권 같아요. 완전 폐지는 한 점 한 획도 고칠 수 없다는 얘기와 확인권 면담권을 두면 된다는 얘기가 충돌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수사권이 뭔지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수사가라는 거가 뭔지를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확인권이랑 면담권이라고 이런 말만 피하면은 피의자 신문이 아니면은 그거는 뭐 수사권이 아닌 거예요? 뭘 좀 알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지가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보안 수사권이 있어서 폐해가 뭔지를 정청래 의원이 얘기한 적이 있나요? 어떤 거요? 보안 수사권이 있어서 폐해가 뭔지 얘기한 적이 있나요? 기억이 잘 그러니까 안 이제 나는데. 그걸로 이제 별건 수사를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논리를 전개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예를 밝혀야지. 근데 190 숟가락으로 칼 만든다고 한 것과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형사소송법에 머릿속 피셜이고 뇌 피셜이고 196조를 보면은 사건의 동일성 범주 내에서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도 제한이 돼 있어요. 하도 궁금해가지고 사건의 동일성이라는 게 뭔지 물어봤어요. 근데 이게 좀 복잡한 개념인데 일단은 사건이 예를 들면은요. 제가 야간 절도를 했어요. 야간 절도를 하다가 제가 했다고 하면 안 되고 누군가 야간 절도를 했는데 그것만 보고 경찰이 수사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 몰카를 찍은 거예요. 밤에 이렇게 자는 사람의. 그러면 두 가지 사건이 별개의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 그 자고 있었던 피해자는 그 몰라요. 자기를 찍었다라는 거를.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사건을 막 고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경찰이 만약에 이걸 인지하면은 야간 절도와 그다음에 몰카로 같이 그 사건을 진행을 할 수 있는데, 검찰은 몰카 나중에 검찰이 수사하다가 몰카 범죄를 알게 돼도 사건을 같이 시작을 할 그렇죠. 수가 없어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같은 사건이 그러면 아니면 별건 수사를 못 수사가 하는 되니까.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것도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간에 현행 법령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별건 수사는 안 됩니다. 정청래 당대표 내일 겸곡 나가네요. 그러니까 오늘 왜냐하면 그동안 언론 많이 뭐 서운하시지 않았냐, 이제 많이 좀 출연을 하려고 한다, 인터뷰를 네. 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첫 행보가 이제 새날 새날. TV라는 유튜브인데 그 채널은 어떤 채널이에요? 저보고 레카라고. 그러니까 레카처럼 생겼다고. 겸공이 있고 거기 밑에 이제 수많은 채널들이 있는데 그 밑에 있는 게 이제 박시영 하고 새날 이렇게 있는 거죠. 레카처럼 생긴 건 어떻게 생긴 거야? 야지처럼. 진짜 아무튼. 얼굴 욕은 좀 그렇다. 네. 어쨌든 그러니까 그 정청래 의원에게 그러니까 친화적인 채널인 네네네. 거죠. 그리고 뭐 이제 김어준의 겸손입니다. 뉴스공장이야 뭐 말할 거 없이. 근데 어쨌든 그렇게 지금 그 얘기를 한 다음에 행보가 이제 새날 TV 그리고 내일은 겸공 출연인 거네요. 재밌겠네요. 이슈 전파사에도 모셔보고 싶은데. 네. 자.